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출근길 문답도,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안 하는 불통의 대통령. 회의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얘기할 정도로 수다스럽다는 일명 59분 대통령이 정작 기자회견은 악착같이 피하고 있습니다. 참모진이나 국무위원들과 달리 기자들에게선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대통령 직선 제일의 최초로 취임 1년이 되도록 야당 지도부와 단 한 번도 회동하지 않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고 적극 주문했지만 나만 빼고라는 말은 생략했는데요. 불통의 끝판을 보여주는 그가 말끝마다 소통을 내세우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공허한 말장난이자 기만적인 유체이탈 화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찾아낸 소통 방식이라는 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일방적인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는데요. 보기도 듣기도 싫은 국민들에게는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자화자찬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라 돈이자 국민 혈세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왜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 걸까요? 이러니 입벌구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일 뿐인 거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하기 위해 4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1주년 다큐멘터리를 1, 2편 나누어 제작되는 것도 이례적인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6배 수준의 비용이 투입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블록버스터급으로 제작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9일 한 언론사가 단독 입수한 한국정책 방송 KTV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특집 영상물 제작 기획안을 보면 정부는 오는 5월 10일 방영을 목표로 집권 1년 맞이 2부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각각 30분, 40분짜리로 제작되며 이를 위해 총 4,068만 2천 원의 제작 비용이 투입되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프로그램의 규모와 비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1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KTV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다큐멘터리가 한 편씩 제작됐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50분짜리, 문재인 정부는 4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소요 예산을 봐도 박근혜 정부는 1,770만 원, 이명박 정부 730만 원, 문재인 정부 6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인 비용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6배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만회하고자 홍보 분야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에도 정부 정책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리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 사업 예산은 40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문체부의 올해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 감소했지만 홍보 예산만큼은 이와 반대 흐름을 보인 셈인데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국민 혈세를 들여 정부의 대국민 홍보로 막고 있는 겁니다. 내용면에서도 1, 2편에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해 2편 제작이 불필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자유, 그리고 공정이라는 제목의 일부에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자유와 연대, 시장경제 관련 내용이 담겼고 2부는 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인 가치연대, 한미동맹, 아랍에밀리트 투자 유치 등을 다뤘습니다. 자유연대, 시장경제 등 공통의 주제들이 2개의 제작물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어 역대 정부들과 달리 영상을 나눌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의 기획 의도에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정 철학,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 및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전달, 출범 1주년을 맞아 사전 붐업 조성 등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하라는 국민과의 소통은 안 하고 국민 혈세를 들여가며 일방적 소통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취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들과의 대화나 국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불통의 대통령, 그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인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 그 자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지금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 이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그게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고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데도 부족한 것이 분명하고 또 경제 측면에서는 수없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또 꼭 우리 사는 이유가 꼭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문제와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환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성공 또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취임 1년을 좀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좀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